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잼잼TV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강의, 조선왕조실록 첫 번째 강의, 바로 태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태조는 제가 이 앞에 뭔가 안 썼네요. 이성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건국 이야기, 태조 지킴이 정도전 이방원 2까지 세 개의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냥 이성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성계는요, 일단 함경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자춘이라는 사람의 아들로서 태어난 이성계. 이성계가 점점 나이를 먹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 아버지는 당시에 고려 위쪽에 제일 강원도 쪽에 있었던, 강원도와 함경도 사이에 있었던 쌍성 총관부의 관리였기 때문에 이성계는 아버지가 죽고 동북면 병마사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북면은 지금 함경도죠. 함경도의 모든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지방 관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지방 관리들을 이끌고 얼마 전에는 동령부까지 점령을 했다. 정벌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령부가요, 동쪽에 있으니까 평안도에 있었어요. 당시에 이성계가 쌍성 총관부도 공격을 했고요. 동령부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먹었죠. 다 점령됐습니다. 그리고 황산대첩이라는 것은 당시에 왜구들이 막 들어오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왜구들이 자꾸만 들어오니까 이거를 완전히 전세를 뒤집은 전투, 황산대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다음은 건국 이야기인데요. 건국은 일단 첫 번째 위화도 회군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당시에 최고의 수문장이었던 최영 장군과 당시에 부수문 장군이었던 이성계 장군이 이 위화도를 진격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조정해서 싸웁니다. 당시의 목표는 요동이었어요. 그 당시에 원래는 원나라, 몽골이 있었던 그 중국이 명나라, 즉 우리 조선의 지킴이였던 명나라가 이 원나라들을 다 잡아먹고 있을 때 요동을 그 명나라가 잡아먹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지금 명나라가 통합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군 재정비가 안 됐을 겁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요동을 잡아야 됩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성계가 반대를 합니다. 이 반대를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성계의 이야기는 5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일단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 없다라는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당시에 장마였어요. 장마여서 요거를 치기가 애매했었어요. 장마면 활도 안 쏘아져요. 활이 이게 다 녹아버려서 활이 안 쏘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움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명나라 요동을 칠 때 밑에서 왜구가 들어오면 어떡하냐라는 주장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가면 진짜로 이 나라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우리가 만약에 패하고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중히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이 때가 아니다라는 이성계의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최영이 그냥 밀어붙인 거죠. 이 말들 다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우왕을 설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왕이 이성계와 최영한테 진격 명령을 내리는데, 당시에 우왕은 좀 무서웠던 거예요. 왜구가 우리 쳐들어오면 우리 최영 장군이나 이성계 장군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최영 장군을 옆에다가 두고 이성계 장군과 조민수 장군이라는 사람들이 둘이서 이끌고 갑니다. 자, 그런데 요동으로 가려면 압록강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압록강을 넘어야 되는데 그 압록강 그 전에 위화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위화도에 일단 정착을 시켜요. 왜냐? 강물이 너무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못 건너요. 지금은 말을 타고 가도 말이 그냥 뭐 죽고 병사들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위화도에 멈춘 겁니다. 그런데 이 자꾸만 최영하고 우왕은 자꾸만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빨리 진격하라. 그리고 진격해서 이기고 빨리 돌아와라. 안 그러면 군령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성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병사들, 우리 애꿎은 병사들을 죽이기에는 차라리 저 권문세국들을 약화시키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에 최영 장군이 꼭 설득을 시키라고 보냈던 조민수 장군까지 거기에 합세를 하면서 위화도 회군이 시작된 겁니다. 위화도에서 회군을 했어요. 그것은 군령을 어긴 것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겠다? 당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으로 가겠다는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 최영 장군과 우왕을 안전히 격파시키겠다라는 목적이겠죠. 그래서 최영과 우왕은 결국은 끝내 무너집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가 건국이 돼요. 정말로 대단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조선 왕조가 건국될 때 반대하던 신하 한 명이 있었어요. 이 개혁을 하는 건 좋는데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 바로 정몽주라는 사람인데 이 정몽주가 엘리트예요. 정몽주가 결국은 참수당합니다. 누구한테? 당시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에게. 당시 이방원은 꼭 조선을 세워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자, 다음 마지막 파트입니다. 태조의 지킴 및 정도전 피트 이방원. 지금부터는 이제 정도전과 이방원을 대립하는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시에 정도전은요, 한양 도성을 설계하고 해서 진짜로 완전 태조의 지킴이 완전 재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우리나라 당시 최고인 신하였으니까요. 근데 정도전이 여기에서 조금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신하 중심의 국가를 설계하려고 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하 중심의 국가 설계라는 거는 왕은 힘이 없고 그 옆에서 신하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태조의 5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신하 중심의 국가 말도 안 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우리 왕조가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다니? 그거는 명령을 어긴 거야. 신하 중심의 국가 설계는 이치에 어긋난다. 무조건 왕이 중심이 되는 국가를 설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강에서 제가 이 얘기를 더 드릴 겁니다. 2강을 꼭 기대해 주세요. 2강은 태종의 이야기예요. 태종의 이야기, 이방원과 정도전 이야기. 다음 시간에 더 이 얘기를 해드리고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와주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 2강에서 만날게요. 안녕.